네, 북한이 최근 들어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보내는 일명 대북 삐라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죠. 오늘은 남북이 평일에 두 차례씩 주고받던 직통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요즘 모습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응을?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김여정 담화와 관련이 있는 반응이라 봐야 되겠죠. 네네. 김여정 담화 이후에 나온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도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담화문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네. 실제 이행하라는 어떤 그 착수 지시를 내렸다고 이제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시 김여정 담화에서 언급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그다음에 개성공업 지역의 어떤 철거,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남북 공동 연락소 사무소 폐쇄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단계적으로 수위를 올리겠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공동 연락 사무소 폐쇄보다 군사 합의 파기가 대단히 높은 수위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의 어떤 직통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폐쇄와 관련된 연락 사무소 폐쇄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런 타격에 본다면 단계적으로 수위를 올리면서 군사 합의 파기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자신들이 이러한 것을 먼저 파기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지금 뭐 조치를 취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본인들도 나름의 어떤 전술을 써야 될 텐데 예. 사실은 가장 최고의 수위는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개성공단 완전 철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떤 수위 조절을 좀 할까요? 단계별로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봐야죠. 네. 북한이 이것을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어떤 우리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이고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 조치를 다 이미 하겠다고 계획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가장 나중에 한다고 본다면 네네. 그다음 상황은 아마 남북 군사 합의의 어떤 파기를 위한 어떤 일련의 수순에 갈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그 북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 접경 지역에서 우리가 골머리 아파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게 네. 시달리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걸 보면 상당 부분 어떤 이 접경 지역에서 대단히 뭐랄까요 곤란한 일들을 벌일 것 같고 이것이 음. 어떤 군사 합의 소위 이제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우리가 완충 지역이라는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건데요. 가장 그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6월이 바로 꽃게철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이 네네. 꽃게철이고 알다시피 6월 달에 우리 그렇죠. 이 서해에서 대단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지난 군사 합의에 서해에서 이 완충국을 만들어 뒀는데 이 음. 지역에서 이 꽃게철의 어떤 어록기에 서해에서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대단히 앞서 이제 북이 대변 담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대단히 필요해야 할 어떤 그런 음. 것을 준비하고 있고 시달리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이런 어떤 서해 긴장이 아닐까라는 이제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점점 나가서 개성공단 완전 폐쇄까지 이게 가속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면은 김여정이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예, 예. 북한 측에서 남측을 향해서 또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경고, 담화 이런 것들은 뭐 과거에도 흔하게 있었지만 예, 이 예. 발언의 수위가 항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김여정이 이렇게까지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대외적인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대화의 신호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온 북한의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 보면은 우리의 그런 어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신호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일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저는 네. 대화 신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북한의 국면 자체가 제재나 코로나 국면에서 정면 돌파전을 내세우는 그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인민들을 이제 끌고 가자면
과연 이런 사태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또 책임 전가를 해야 되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내부 결속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대외적으로 본다면 이런 협상이나 대화의 신호라기보다는 남쪽이든 미국의 어떤 그런 압박에 이런 것에 굴복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마이웨이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북측도 힘든 상황일 테고 뭔가 외부의 적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교수님 어제 이 이제 정치국 회의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학공업 관련해서 그리고 인민생활 등등 관련해서 이제 내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최근에서 이런 정치국의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북 전단 대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뭐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일부러 회피하거나 회의 의제에 올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그러니까 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정도의 내용은 아니죠, 사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내용도 안 맞고 네네. 당 정치국에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런 것을 다룬다는 건 도리어 이상하고 이상하죠. 오히려 이제 네. 자립경제 정면 돌파전에 관련된 화학공업이라든가 생활보장 당규약, 조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네네. 이런 차원에서 뭐 정치국에서 주재해서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나 이것을 노동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것이 전단 살포를 대단히 어떤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네.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전단 살포에 대한 공포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블러핑, 엄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오히려 현 상황의 엄중함과 책임을 남쪽에 돌리고 이런 인민들의 선동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내부 결집을 위한 이런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국 회의도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한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 정면 돌파를 위한 이야기들을 채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 우리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지금 대선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남한 정부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누적시키고 왔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폭발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은 뭐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바로 네. 뭐 거의 바로 이제 저희가 답을 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반응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빠른 것.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조급함으로 비춰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우리가 조급함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성과주의를 좀 버려야 될 필요 있고 네. 오히려 의연하고 당당하고 솔직한 그러면서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상대방과 쌍방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해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뭐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계속 뭐 핑퐁식이죠. 네네. 주고받는 식의 어떤 갈등보다는 좀 약간 분리해서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평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네.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어떤 위협을 회피하거나 차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런 어떤 회피나 차단보다는 이러한 위협, 리스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선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조치를 만들어 나가고 네네. 정부가 좀 당당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